국민의힘이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선 후보와 지도부의 만남도 당장은 불발이 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바지 후보를 뽑아서 단일화 사기극을 벌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급변하는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내홍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후보를 좀 만나보려고 대구로 향했습니다만 김 후보가 경주 일정 중에 돌연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복귀하면서 만남이 불발됐고 또 한덕수 후보도 김 후보와 만남을 가지려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이 소식을 듣고 서울에 머무른 상태입니다. 일단 현재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는 지난 토요일 날 경선을 통해 아주 최종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 이후로 지금 대선 행보를 공식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당의 모든 지원을 받아서 행보하고 있는 엄연히 국민의힘의 유일한 대선 주자죠. 네네. 대선 주자인 건데 지금 이제 지금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의 어떤 그 결의를 받고 의총에서 어떤 권장을 받고 만나러 내려간 겁니다. 내려갔는데 왜 내려갔느냐? 단일화에 대해서 일정을 좀 잡아야 된다. 단일화에 대해서 하겠다 말만 하고 언제 하겠다 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논의가 없다 보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이게 혹시 안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의총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가 빨리 내려가서 만나서 단일 입장을 받아와라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지도부가 내려가는 중이었었고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서 저녁 자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저녁 자리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미팅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일단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예. 서울로 올라와서 당 지도부와 만나서 단일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서울에서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국회에서 의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시작을 예. 지금 했다 그러는데 의총장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문수 후보가 의총장에 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제안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의원들 저런 모인 자리에서 한 번도 상견례 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견례도 할 겸 그리고 단일화에 대한 입장도 물을 겸 의총장에서 김문수 후보가 오기를 기다리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우 대변인 말에 따르면 3일이고 이제 3일 흘렀잖아요. 그럼 뭐 이제 약간 좀 뭐 단일화 이슈도 있습니다만 으쌰으쌰해서 뭔가 좀 분위기를 좀 띄워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뭔가 김 후보의 불만 또 이로 인한 내홍 핵심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 단일화의 온도차가 있다. 이걸 넘어서서 예.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단일화라고 쓰고 있지만 읽기는 한덕수 그 추대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예. 지금 모든 과정들을 이 김문수 그 당의 공식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중심이 아니라 예. 당 외부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의 모든 일정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의 공식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김문수 후보가 지난 주말에 당의 공식 후보가 되고 오늘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을 1박 2일로 방문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당의 지도부까지도 이 대구 경북 지역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 있는 곳까지 쫓아가겠다고 KTX를 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난 서울로 올라가겠다. 마치 이 가요의 한 가사 한 구절을 인용해 보면 예.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같은 거 아닙니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후보를 선출한 과정이 있었던 것인가? 그럼 그 선출 과정에 참여했던 홍준표, 한동훈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은 그럼 이 경선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선출된 이 후보마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일화의 불쏘시개, 단일화의 들러리가 된다면 이 후보들은 왜 이 그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매우 희한한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김 후보에 대한 압박을 얘기해 주셨는데 너는 상행선, 뭐 나는 하행선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김 후보를 보려고 내려가려고 했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김 후보 입장에서는 좀 압박으로 느껴졌을까요? 상행선, 하행선이 서로 앞을 향해서 나가면 만나게 되겠죠. 안 만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접점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건데 예. 지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 나빴던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으로 인해서 최종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그날 3시간 만에 이제 당 지도부가 캠프에 찾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찾아와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꺼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확정됐는데 불과 3시간 만에 찾아와가지고 단일화에 대한 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언짢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하지만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경선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8강, 4강, 2강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다. 이거 하나로만 간 건 아니에요. 모든 후보들이 다 같이 그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대선 후보가 되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다 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나왔던 경선에 나왔던 후보들 포함해서 당원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여기서 나왔던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보가 단일화한 어떤 과정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것을 다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단일화 얘기를 꺼냈었고 또 가장 적극적으로 단일화 얘기를 꺼냈던 후보입니다. 그 단일화에 대해서 반대했던 단일화에 대해서 소극적인 후보는 결국 2강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 예. 그러면 본인은 김문수 후보가 최종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도 표심에서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후보가 됐다. 그리고 약속도 했었고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절차 끝났다 그러면은 최소한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사표명을 해가지고 서로 접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나한테 갑자기 찾아왔냐는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예. 이거는 처음에 당원과 국민들이 여론조사라든가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가 좀 안 맞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달라진 기류에 대한 좀 우려신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모든 책임이 일단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았으면 차라리 애초에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한덕수 전 총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많은 노력과 정치력을 좀 발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당내에서의 경선이 4강, 2강, 뭐 최종 후보까지 3차의 경선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뽑아놨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일단 국민의힘의 당원이 한 70만 명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참여를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당원들,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민의힘의 후보는 도대체 무슨 존재감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김문수 후보의 강한 반발도 전 나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빠르게 단일화를 서두르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주일까지 11일까지 그 단일화가 성사되어야만 결국은 밖에 있는 한덕수 예비 후보까지도 기호 2번이라는 국민의힘의 기호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경선이 끝난 지 이제 불과 한 3, 4일밖에 안 됐는데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고 나서 도대체 컨벤션 효과는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단일화 내용 때문에 제대로 조직을 추스릴 수는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이런 정치적인 명분만 가지고 이렇게 계략적인 꼼수처럼 이렇게 후보를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당의 모든 조직을 동원한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국민의힘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원외위원장들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그런 호소문을 냈어요. 사실은 이것이 촉구 성명과 호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의 연판장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후보로서의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김문수 후보가 지금의 이 상황, 이 국면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궁지로 몰아넣은 것, 이것은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안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경쟁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겠죠. 범보수의 덩치가 커지는 거고 중도 확장성이 더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일화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을 대행이라든가 또 국민의힘의 경선에 언제부터 국민의힘 경선에 그렇게 애정 쏟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애정을 가지고 봐주셔가지고 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이후 정당의 경선 집안일 가지고 너무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자기들만 기준으로 잣대로 돼서 비판한 거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제 경선을 하게 되면서 예. 여러분의 방송과 토론 이런 메시지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정당 지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거의 대등한 비슷한 수준의 정당 지지도가 나왔다는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 효과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처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선에서는요 단일화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가 빠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반면 이 두 가지 이슈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다 끝난 상황에서 단일화 이슈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 것은 오히려 그게 더 모순이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김문수 후보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요.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주장의 어떤 구체적인 근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오늘 국민의힘에서 당장 내일부터 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문자를 공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면은 당원들의 그 당심에서 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높은 수치를 그 예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최대한 압박하겠다라는 지금 이제 모습이 하나 나온 것이고요. 지금도 이 시간도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만 예. 그 어제 저녁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의원총회를 하고 그 의원총회에서 나오는 수많은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경선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또다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또 어제 저녁에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당무 우선권을 강조했을 때 예. 이양수 사무총장이 바로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에 우선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또 입장을 밝혀요. 그렇다면 과연 김문수 후보가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또 전국위원회가 8일부터 11일 사이에 뭐 일정도 확정되지 않고 예. 내용 안건도 확정되지 않은 사이에 지금 소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 또 전당대회까지 예고되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 후보는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시점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것 이것이 과연 김문수 후보를 당이 옹립하고 세워서 밖에 있는 그 한덕수 예비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그 한덕수 총리를 당의 새로운 후보로 그래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좀 이 당이 상당히 거칠게 압박해 오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좀 전에 뭐 저희 민주당이 왜 이렇게 그 당내 사정에 이렇게 관여하느냐 저희 뭐 관심 없습니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당의 확장성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예비 후보나 저는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초록이 동색이고 이 실패한 윤석열 정권에서 같이 2인자하고 집권 여당 하셨던 후보들 아닙니까? 합쳐져 가지고 중도 확장성이라는 부분을 정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기대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고 많은 방송을 통해 가지고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나서겠다고 공약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당 끝나자마자 바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목을 매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들의 한 표 한 표를 저기 국민의힘에게 주셨던 분들이 예.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그 부분을 걱정하는 것뿐입니다. 예, 이준호 대변인께서는 김문수 후보가 당이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어떤 부분이 좀 결정적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 말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 이 말에 사실 근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애매하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끌어내리려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저도 언뜻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한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만 하자는 건데 왜 이게 곧 끌어내리는 걸로 이어지는 건지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가 얘기해 왔었고 경선 내내 단일화가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경선 끝나자마자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당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의무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모든 의원들의 총의가 모여진 결과 뭡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그 김문수 후보한테 일정을 받아와라는 것이 의원총회의 결과입니다. 당원들의 뜻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대신 실천되는 거죠. 그리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들이 만약에 이렇게 처음부터 경선 치는 내내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줬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 답변해야죠. 그 답변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국민들과 국민의 당원들 지도부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빨리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을 찾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논쟁을 하는 거지 예. 이걸 가지고 후보를 끌어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억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이 그러니까 방안에 지금 그 국민의 잠시만요. 자,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종료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설득하기 어떠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지나치게 후보를 자꾸 압박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오늘 후보를 방문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적정한 시간에 저희들이 의총을 개최를 하면서 후보 측과 조율을 해서 내일 후보님이 가능하면은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입장도 말씀하시고 그럴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은 그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김대식 의원님들이 찾아갔을 때 요청에 좀 참석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김문수 후보께서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게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셨다는데 맞나요? 그렇게 답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의총을 하면서 원내대표가 그 후보님 비서실장한테 얘기를 하면서 의총에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내일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후보님 적정한 시간, 편한 시간에 저희들이 의총을 개최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후보님이랑은 연락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구성이 조금 헷갈리는 게 정식으로 요청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후보 저희들이 통할 수 있는 통로는 지금 후보님 직접 또는 후보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후보 비서실장과 소통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내일 그 여론조사 그 당원조사 하는 거 관련해서는 결과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겠습니까? 결과는 내일 밤 9시가 넘어야지 아마 나올 겁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를 바로 공표를 할지 또 어떻게 할지는 내일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 등 우리 당 지도부가 상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항목은 단일화 찬성 여부와 시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정확한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보도가 나왔는데 단일화 항목, 단일화 찬성하는가가 첫 번째 문항이고 두 번째가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전에 할 건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글쎄요, 뭐 그 부분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당 기조국에서 그런 취지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요청 시간은 아직 이정하시고 내일 오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아직 조율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의 의원총회 논의 결과 브리핑 짤막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은 후보와 연락이 닿지 않지만 내일 중에 김문수 후보가 편한 시간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의총을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때 후보 의견을 밝히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라는 말까지 밝혔고요. 또 내일 진행되는 당원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 밤 9시가 넘어서야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께 아까 드렸던 질문을 좀 이 내용을 좀 포함해서 드릴 텐데 뭐 일단 지금은 후보랑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오늘 또 일정 중간에 중단을 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또 심기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겠고 아까 드렸던 그 말씀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와 전당대 소집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이런 뭐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일단 내일은 김문수 후보가 참석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마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 뭐 내일은 또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김문수 후보가 이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 나머지 남은 그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올라와서 지금 뭐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뭐 캠프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과 어떤 이제 앞으로의 향후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논의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의원총회를 내일까지 하면은 3번을 여는 셈입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듣고 싶은 답은 단일화에 관련된 김문수 후보의 의지 그리고 일정, 추진 방안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걸 요구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 본인을 후보로서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본인이 이 단일화만을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 당이 본인들에 대한 그 후보로서 진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어떤 부분들이냐 하면은 일단 요구한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앞으로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당의 모든 조직이나 어떤 이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무총장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것하고 가장 비근한 그 예로 회의실 뒤에 소위 뭐 백드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교체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이제 거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이 당은 이 김문수 후보를 당의 최종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배경은 한덕수 전 총리가 여전히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선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참여했고 거기에서 당당하게 최종 경선을 통과한 유일한 후보임을 인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당이 그 본인을 흔들려고 하는 모습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묵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또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금 단일화를 하지 않을 거면 길을 비켜라. 사실상 후보를 교체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당의 공식 자리를 맡고 계신 분이 얘기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또는 김문수 후보의 지금 캠프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만인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뭐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예. 끝났던 이 의총 논의 결과 오늘은 최종적으로 후보를 만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내야 하는 그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시간이 여유롭지만은 않잖아요. 오늘 만나지 않기로 했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오늘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예. 밤을 새서라도 기다리겠다 했었고요. 그리고 의원들 전부 다 경내, 국회 경내에 비상 대기를 하라라고 이제 공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갑자기 의원총회도 이제 종결을 하고 내일 다시 일정을 잡겠다고 한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 김문수 이제 후보 측에서 아마 시간을 달라고 먼저 제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당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너무 압박한 거 아니냐. 예. 압박하는 모양새 때문에 이게 지금 오히려 더 진행될 본질에 집중을 못한다라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총 결과 지도부라든가 의총에서 너무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 그리고 저쪽에서 일정을 숙고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뭐 밤새도록 숙고하면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내일 아마 이런 시간에 의총장에서 만나서 아마 김문수 후보와 직접 자기 입장이라든가 또는 단일화 안 또는 시기 이런 것들을 입장을 밝히면서 안에서 조율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김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존중, 뭐 이런 어떤 그 과정에서의 그런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 것일 텐데 이제 하루잖아요. 하루 만에 어떤 대책 마련이라든가 많은 생각들을 할 텐데 어떤 좀 용단이랄까요? 어떻게 근데 생각을 이게 할까요? 오늘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하루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경선 치르는 내내 아마 단일화에 대한 준비하는 실무팀 따로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그건 어디가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 단일화라는 것이 경선 내내 이제 주요 아젠다로 다뤄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경선 그 경선 끝나고 나서 그러면 바로 단일화 할 것이냐?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좀 이제 대선 후보로서 예. 행보를 하고 그리고 아까 당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당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오늘 그 TK 방문, PK 방문 어떻게 잡습니까? 당에서 수많은 인력들이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다 지원해주고 선발대 가고 후발대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친 거거든요. 이건 누가 뭐래도 당의 공식 대선 후보인 거는 확실한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단일화라는 그 이슈에 대해서는 갈등이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뭐 당의 어떤 대선주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당일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느냐, 예. 느리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좀 거치게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뭐 아까도 그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본인이 허수아비 후보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 불쾌감 이런 것들도 당 차원에서 잘 조율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이것을 잘 좀 매조지를 해야 될 텐데 매듭 지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내일 그 그림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흐름을요? 글쎄요, 일단 김문수 후보가 이제 오늘 밤에 고심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하기로 했던 일정 자체를 중단했고 이 시간 이후로 경선 후보로서의 모든 일정을 중단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했다라는 건 중대 결심을 앞두거나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2008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결과를 놓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딱 그런 심정이 아닐까. 당의 최종 후보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당은 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 당의 후보가 우선적으로 선출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을 기대하지 않았었을까. 또 많은 그 당원들과 이번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했던 당원들과 일반 국민들도 뭔가 이 경선 이후에 단일화라는 것이 당원들이 당에서 뽑아놓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에서 뽑힌 후보보다는 밖에 있는 후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회자가 되지는 않을까. 저는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내일 이 의원총회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그 단일화에 대한 부분을 후보인 본인에게 맡겨달라 뭐 이런 쪽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정리하실까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어떤 단일화, 경선도 치열했고 단일화도 치열한 이 과정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대체적으로 대선을 보면요, 경선이 치열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친 정당이 결국 승리를 합니다.
보통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탄생이라든가 이명박 정부 탄생했을 때 경선이 엄청나게 치열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무뎌지는 그런 감이 있지만 다시 되돌려 보면요, 그때 정말 이게 당내끼리 이 정도로 싸워도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었거든요. 이렇게 정당 내에서 치열한 대선 후보끼리 각축전을 벌리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가 응집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이 에너지를 가지고 대선에 가면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경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경선 칠 때도 이제 세 명의 후보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라는 것이 공장님 말씀이라든가 또는 하나만한 답변을 하면서 거의 이재명 후보의 대관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민의 힘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상황이 이재명 후보가 걱정할 부분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그다음에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중도 확장, 그러니까 위장 보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위장 보수를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걸 걱정해야 되지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아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내일 의원총회가 예고가 됐습니다만 또 내일은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잖아요. 조금 전에 밤 9시 이후에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좀 했었는데요. 결과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ARS로 전 당원을 대상으로 돌린다 12시간이요? 하더라고요. 예. 예. 돌리는데 아마 결과는 9시 반이나 10시쯤 나오겠죠. 근데 네, 이제 저도 좀 궁금하긴 한 게 이게 질문 방식이라든가 네. 질문 순서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전문가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오늘 조율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김문수 후보 측이랑 얘기가 없이 상의가 없이 만약에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의도 연구원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으로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네.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한다 그러면 좀 더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용력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저는 아마 내일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김문수 후보가 승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일 당원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쪽이 훨씬 더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던 김문수 후보가 그 한동훈 후보를 좀 넉넉한 차이로 물리쳤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의 상황에서 단일화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고만 물어본다면 예.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볼 겁니다. 그러나 단일화를 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가 필요하냐 아니면 그 바깥에 있는 외부의 한덕수 총리를 세우기 위한 옥립하기 위한 그런 단일화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그 높은 여론으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전당원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동원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김문수 후보 쪽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내일 의총 어떻게 좀 또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것에 대해서 12일 데드라인을 정해서 공판 연기 결정을 하라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만 재판부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응을 좀 하게 된다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뭐 저희는 그 수용해 주실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지금 우리 헌법 116조에 보면 선거 운동은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주요한 이 법정신이 있고요. 또 공직선거법 11조를 보면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특히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그 후보 등록을 한 때로부터 개표시까지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정신이 어떤 이유에서 있는 거냐 하면 후보자가 충분하게 본인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또 일반 국민들, 유권자들께서는 그를 통해서 선택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번 달에 6월 3일 투표 당일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그 재판 기일이 5번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 네. 얘기는
5일 그 22일 정도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5일 동안을 이 법정에 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이 정말 이재명 후보에게 공평한 이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하게 그리고 다른 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이걸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들에게 공직 후보로 나섰고 그 공직 후보로서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의 요청을 수용하시고 이 부분은 6월 3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맞다. 그런 측면을 오늘도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렸고 뭐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좀 받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가 어떤 판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김기표 의원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소환장이 송달 안 받으면 공판 연기된다라고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지 좀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재판 본인 관련된 재판이 있으면 송달장 안 받으면 되지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고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법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법을 피할 미꾸라지 같은 행태를 이거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또 대선 후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게 좀 정상적인 정당입니까? 저는 이렇게 법을 희화하고 형용하는 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법이 초저속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633 원칙에 따라서 9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 1, 2심이 저희 거의 지금 30개월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이렇게 초저속으로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까 뒤에서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앞에서 재판 지연을 만든 원인이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입니다. 재판 불출석하고 변호사 선임 늦게 하고 송달 거부하고 하면서 재판 지연시키는데 그것을 사법부 탓하면 안 되죠. 본인이 그렇게 법을 미꾸라지 피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충북과 충남을 돌면서 경청 투어를 이어가는 가운데 사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그 우리나라의 사법 역사에도 오역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조봉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법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이유로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수단으로서 법이 동원됐던 그런 오역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 검찰의 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검찰력을 오남용했던 그런 사례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여러 건의 기소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재판받고 있는 그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이런 이 정치 검찰의 정치적 기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법까지 동원돼서 이 검찰과 법원이 함께 그 손잡고 결탁해가지고 하는 모습은 저는 뭐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고 보인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사실이다. 그런 측면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동안 뭐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보다는 우리 과거에서 어두웠던 그런 흑역사의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법부를 좀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조봉암하고 김대중 이런 분들과 비교를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좀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봉암 저분은 체제 투쟁을 하다가 희생되셨죠. 그건 역사적으로 다 이미 좀 확정이 된 얘기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사형 선고 받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은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경기도의 법인카드 유용, 공금 유용 아닙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 성남 FC 이거 뭡니까?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북 송금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적국은 뭐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지금 북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에다가 대북 송금해줬다? 이거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김정은 정권 유지에 쓰이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인권 침해를 받고 제대로 깨니도 해결 못하는 상황인데 정권에 도움을 주는 본인이 방문했을 경우 의전으로 사용할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건 자체가 형사적이거나 굉장히 파렴치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체제 투쟁이라든가 민주운동 하신 분들과 비교하는 것은 자기 입으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민망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일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에 의결을 합니다. 법사 소위도 열어서 이제 대통령 당선 시에 재판 중지 법안도 심사할 예정인데 이게 이제 모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사안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뭐 반드시 맞물려 있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지금 공직선거법의 제250조 제1항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행위를 가지고 처벌할 그 허위 사실로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수년 동안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 요건이 좀 굉장히 불명확해서 이 부분이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사용될 수 있고 특히 이 검찰 공화국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이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보자에게 유권자나 후보자가 명확한 법 적용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이렇게 뭐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발언이 어디까지가 가능한 한계 범위 내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명확성을 명확성 있게 확인시켜내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입법 작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이번에 좀 고쳐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법 개정안이 나온 것이고요. 예. 이 개정안에는 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또 공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담보하고 또 이런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행위라는 애매모호한 그리고 다른 나라에는 사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명확성을 좀 갖게 만드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법 개정은 언제 어느 순간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리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는 부분은 또 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같은 추진 어떻게 좀 보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허위 사실 유포를 허용하는 이런 입법은요. 저는 이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굉장히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요. 유권자들을 속이지 말라. 그 의미인 거죠. 거짓말을 해서 표심을 가져가지 말라. 이제 그 의미인 거죠.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 그러면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전부 다 거짓말 대회장이 돼버립니다. 유권자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그 비전이라든가 저 사람의 어떤 과거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다 판단을 합니다. 그간이 뭘로 판단하겠습니까? 과거의 경력과 미래 비전입니다. 근데 과거의 경험과 경력과 미래의 비전을 다 거짓말로 해버렸다라고 하면 유권자들 이 뭘 보고 투표를 하고 선거를 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허용해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이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그런 입법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건 또 위헌의 소지가 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일화의 난항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사법부와의 여론전에 나선 민주당 상황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